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북TV 개국을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명리학 강의를 맡게 된 이수입니다. 저는 명리학자입니다. 제가 명리에 입문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 독학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저술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저술을 가지고 한 30강 정도의 좀 이렇게 좀 헤비한 그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하고는 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우선 명리가 이제 뭔지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우선 이제 명리라는 것은 우선 명이라는 것은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운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명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과 운인데 흔히 이제 우리 세간에서는 숙명이라는 말도 쓰고 또 운명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숙명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명을 숙명이라고 그러고, 운명은 언제든지 바뀌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단어의 이제 차이를 말하는데, 일견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명이라는 것과 운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명의 관점에서 이 학문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명의 이치인데, 논리라든지 조리를 이제 사리를 이제 밝혀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흔히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자명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사주명리, 또 사주명리학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런 운명학이라는 것은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문적 사조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서 민간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은 이 학문이 가진 생명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사주팔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제한된 경험, 그러니까 동네 철학관이라든지 또 어떤 몇 가지 그런 교양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습득한 그런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명리학을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나 습관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명리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들부터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제 기륭이라든지 그런 수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이제 술수로 우리가 전개되게 돼 있는데, 보통 피흉치길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우리가 실용적인 도구로 이 명리학의 그런 효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술사들도 많죠. 또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설명은 사실 명리의 명자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우산을 준비한다. 이런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냥 비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가 올 줄 알고 맞는 것하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갑자기 비를 맞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또 내가 비를 맞을 때 이 비가 언제쯤 그칠지 알고 맞는 사람과 도무지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고 맞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또 터널 속에 캄캄해가지고 우리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시기, 어느 무렵에 터널을 벗어나고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안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리를 이제 강의하고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뭐냐면은 안심하자는 겁니다. 안심. 아주 핵심 같은 건데 불안하면은 불운한 운기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명리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도 사실 그 명의 이치를 깨닫는 여러 가지 그 방법과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논리적인 그 학문 과정을 통해서 그 명리를 우리가 익히게 되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 기반 위에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도를 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명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난해합니다.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리 전체 그 논리 이론 체계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근자에는 그 명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가르치고 또 학부 과정에도 있습니다. 또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를 지금 수여하는 그런 뭐 그 동양철학대학원에서 명리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1에서 10까지에서 그 2까지도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학문이 그 디스플린, 그 원칙이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이제 근래 들어서 그 저술을 그 이제 통해서 그동안 그 뭐 역학의 본토면은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대만을 그런 그 추월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굉장히 그 학문적 진보를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저술을 그동안 이제 1년에 저술을 쭉 이렇게 한 수십 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아주 기초 베이스부터 또 중급, 고급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그 제가 준비하려고 이제 하는 그 보니까 이제 제 그동안 저술 중에서 그 바치 프리모라고 그 팔자 입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 저술도 소개하고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보통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서 말랑말랑한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재미가 없으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셔야 그 아주 고도의 그 집중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여러분 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것 이상의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그 학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가 한번 끌어가 보고자 합니다. 명리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생소하신데 모든 그 동양 그 학술 체계, 그러니까 오술 체계는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명, 복, 의, 상, 산 이렇게 명복, 의상산이라는 5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그 처음에 그 명이 여러분들하고 저 공부하는 그 아주 베이식 과정이죠. 명리입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모르고는 그 동양의 어떤 교학 체계로 진전한다라는 것이 사실 좀 어불성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의 단계입니다. 이 명의 단계에서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정명론적 관법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팔자 명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팔자 명리가 있고 또 두수 체계가 있습니다. 자미두수라고 혹시 세간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팔자 자평 명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서자평이 지금 현재 명리학의 그 시조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명리술의 시조를 우리가 이제 송대 서자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 명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평과 두수 진희 선생부터 우리가 이제 전래된 그런 두수 그러니까 자평과 두수 이게 명의 분야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의 단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점복류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명리도 강의에 의해서 우리가 점을 친다라는 것은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을 치는 거니까 사실 21세기 과학은 그 점입니다. 곧 우리가 뭐 지식체계가 그 지식산업 그 지식체계가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예측에 강합니다. 제가 원래 그 이쪽 하기 전에는 이제 그 외환 관련 그 딜러 생활을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기법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선진국들을 따라잡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예측 비즈니스의 세계는 굉장히 빅 비즈니스입니다. 여기는. 근데 사실 그 우리에게는 그 미래 사안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그 월등한 도구가 그 선조들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재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복류로 가면은 뭐 주역점을 친다든가 육효를 한다든가
또 그 뭐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이 뭐 주역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명리와 이 주역은요. 그 다음에 이제 삼식류, 그러니까 삼식에는 그 기문둔갑이라든지 유김이라든지 태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아 나는 뭐 유김을 한다. 인사의 재앙이 유김이다. 나는 기문둔갑을 운영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 텐데 어쨌거나 이런 전복류의 단계가 있는데 이 전복류는 예를 들어서 기문둔갑의 그 갑이라는 것은 우리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숨겨서 뭔가 잘 안 되거나 잘 안 풀릴 일을 잘 되게끔 개선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명리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진전합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입니다. 한이. 우리 그 의술입니다. 의술. 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환자들의 그 질병을 우리가 고쳐서 낫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니까 현실의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늘어나고 확장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좋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명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조명하면은 똑같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지만 죽을 사람은 죽고 죽지 않은 사람은 산다라는 것을 명리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명에 똑같은 처방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 가죠.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간상, 수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의 그 카테고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풍수입니다. 풍수.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보는 거죠. 이 풍수의 이제 그 텍스트인 그 장서에 보면은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탈신공 개천명. 신공을 벗어나서 천명을 어떻게 고치겠다, 바꾸겠다. 이게 그 전통적인 그 육아 사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반역적인 사상 체계였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타고난 명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런 사상이 바탕된 게 이제 풍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의 묘를 잘 쓸면 3대가 발복하고 후손들이 다 출세하고 평안해진다는 것이 풍수 사상의 체계입니다. 그럼 명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혁명적인 발상이 굉장히 가당치 않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풍수를 그러면 전적으로 부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앗이라는 하나의 명이 일단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척박한 땅에 심었을 때 하고 아주 그 좋은 토양이나 그 온실에 심었을 때 그 성장 과정이 다를 겁니다. 이것이 곧 풍수인데 문제는 명리가 기반되어 있지 않는 풍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신의 유체도 그 사람의 팔자에 따라 가지고 머리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기을림 삼식, 예를 들어서 기문둔갑이나 뭐 유김이나 이런 술수들을 고차원적인 술수들을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명리가 워낙 난해하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전복류로 가거나 아니면 풍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겠지만은 뭐 제가 그 지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아주 이름난 풍수가 아주 뭐 명망 있는 풍수가들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그 묘를 3번 이상은 다 이장했습니다. 한 번 이장으로 끝낸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옮겼을 때는 뭔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풍수는 부자들이 좋아하죠. 좀 더 그럴 만한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풍수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풍수에 애프터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자기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명리를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조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겠지만은 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명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우술의 그 마지막 단계가 그 산입니다. 산이죠, 산. 이거는 그 산에 올라가서 현전, 수밀, 양생 여러 가지 뭐 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양생법, 뭐 생쌀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도를 통하는 경지, 그러니까 즉 도인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고차원적인 그 도인의 경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같이 그 세속의 빈부귀천을 논하는 이런 명리가들을 보면 좀 삿되거나 좀 형이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명리라는 것은 오술의 처음이면서 전체를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그 도사가 왜 산에 홀라 혼자 가가지고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고적한 환경에서 돌을 닦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 팔자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는 이제 술수 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응용하게 되면 아주 그 속된 가치,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빈부귀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미래사를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를 가지고 너는 부자의 명을 타고났다. 너는 언제쯤 부자가 된다. 너는 이미 예를 들어서 명예 구조가 뭐 재성이 부진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는 비난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평생 빈천하게 산다라고 규정하느냐? 나는 내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성령의 그 은총으로 말이지 내가 굉장히 감사하고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자로 이렇게 아주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왜 빈천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그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사주불여심, 그러니까 간상불여심상 이런 거 있습니다. 사주가 간상만 못하고 뭐 간상이 심상만 못하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행불행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명리에서 얘기하는 그 빈부라든지 육친의 덕의 개념은 좀 아주 그 명쾌하고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넌 부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금전의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냥 구분하는 겁니다. 또 육친의 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그 부모의 굉장한 그 두터운 덕을 타고났고 복분을 우리가 타고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훌륭한 가정에 출생해서 부모님이 좋은 교육을 시켰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풍족한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모의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러지만 정작 자식 교육에는 관심을 둘 그럴 그 형편이 못 됐고 또 몹시 바빴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서 그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그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그런 어떤 그 유산만 남기고 왔다 이러면은 팔자술의 세계에서는 부모의 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처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명예 귀천을 구분하고 우리가 그 명예 그 격을 우리가 이렇게 고저를 구분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세사의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잘 수렴해 가지고 아는 과정에서도 그 명리가 그 소박한 그런 도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안심인명 이러면 불교에서 그 불가에서 말하는 안심인명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이고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평명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명리를 한번 아주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명리를 한번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 교양의 그 교양을 좀 살찌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양 수준을 좀 넘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쉽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조수를 통해서 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치열한 학습을 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그 명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지만 그 흥미를 가지고 하면은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그 지식에 대한 투자죠. 그 지식에는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뭐 직장인들
굉장히 열심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복잡한 교통 이런 거 다 그 아침부터 피곤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해가지고 그 지쳐 그 있는 몸을 이끌고 또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는데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외국어를 배운다던가 또 뭐 컴퓨터 기술 뭐 익힌다던가 또 전문 기술에 여러분들 상당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물론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마치 그 영혼을 맡겼을 정도로 굉장히 그 헌신해서 그 직장에 봉사를 하죠, 열심히. 예.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지만은 요즘 뭐 이제 퇴직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모르시는 분들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우선 그 명리에 그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강력한 그런 그 생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명리는 한 개인사의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뭐 그 과거, 현재, 미래사를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이제 기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의 로직이 이제 연결되는데 이것을 알면은 그 어디 가서도 여러분 대접받을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있으니까 평생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명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명을 알면 당장 어둡고 좀 팍팍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또 이제 강의가 중급 이후에 이제 전개될 때 제가 새로운 가치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물상대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상대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자에서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그런 그 성분이 뭐냐면 8글자에서 재물을 주관하는 재성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남자한테는 철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남명, 그러니까 이제 그 건명의 팔자에 재성이 아주 양호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으면 처복도 있고 또 이성의 운도 잘 따르고 또 제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느 운에서 그 어느 시운에서 굉장히 그 재정적인 손실을 내가 봤다. 이럴 때는 처궁은 몹시 건전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로부터 그 양명지원이라고 해서 그 목숨을 지탱하는 성분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크게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처가 건강하고 처궁이 튼튼하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명리술에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뭐 쇼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처가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해서 집을 나갔다. 그것이 너를 살렸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물상대체 과정에서 처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내가 재산도 지키고 또 건강도 지키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팔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재성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게 될 겁니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명리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이 그 학습 단계에 따라서 받아들일 만큼 제가 또 설명할 겁니다. 제가 그 명리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간, 지난 10년간 굉장히 그 발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토를 추월하는 그런 지식 체계를 지금 확고히 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리 전체를 지금 이번 우리가 30강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30강 강의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한 3년 공부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번 잘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사주학의 역사도 뭐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굉장히 좀 깁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이제 팔자명리 체계는 한 1500년 정도 역사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다른 형태의 고법 체계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기곡자 시대부터 우리가 따지면 한 30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그 자평명리 물론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대만에서 이제 그 대만에 가면은 그 무릉출판유한공사라고 이런 역사 전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한 3대 정도 이제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그런 그
고서들을 주해한 책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출판하고 있죠. 외국인으로서는 그 1960년대에 그 일본의 그 아부테산이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그 역서 명리서를 우리가 그 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도, 80년대에는 일본이 굉장히 그 팔자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아부테산의 제자들, 또 다가기족, 그러니까 고목승이라고 해서 그 이제 동경하고 교토에서 각각 학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발전하다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팔자술이 거의 그 자체를 그 감추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이 끝나버린 거죠. 물론 그 대만에서는 명리가 계속 기초 베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대만도 아까 자평 명리보다는 두수, 자미두수가 좀 더 그 성행하고 또 두수와 자평을 합한 그 성평합삼이라는 그 성평합참이라는 그런 테마가 좀 더 유행을 성평해라는 이제 그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그 둘 다 겸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가 오롯이 남아서 아직까지 명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역학이나 역술 체계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학문을 접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학문을 제가 저술하고 이런 것을 업으로 삼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딱딱하고 이랬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그 익사이팅한 그런 우리 그 간지술의 세계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리가 베이식이 되면 뭐 우리 이제 흔히 그 우리 역술의 운명술의 꽃이라는 게 뭐 장명술, 성명술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리가 기반된 그런 성명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명리가 잘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오술류를 공부하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명리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민간 격언이죠. 그 한 개인의 그 행복과 그 복분을 좌우하는 어떤 한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명입니다. 일명. 그러니까 좋은 팔자를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가 이운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운이라는 것은 그 명리세계입니다. 명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개인이 해볼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 명운. 그 선천운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끝에서 맨 마지막을 오독서라고 합니다. 일명, 이운, 삼풍수, 사적선, 오독서.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독서라는 것은 사람이 책을 열심히 읽고 기회를 연마하고 기술을 닦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라고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이렇게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좀 더 좋은 그런 기회에 노출될 가능성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또 뭐 어느 쪽에서는 뭐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명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보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좀 더 나은 삶은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오독서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적선이라고 했는데 그 적선지가 필유여경 이런 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복을 불러들이니까 좋아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종교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계에서. 이렇게 사적선이나 오독선은 후천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운명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아까 일명 이운의 단계에서 볼 때는 분명한 한계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적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요소 중에 그 가운데 있는 게 그 풍수입니다. 삼풍수.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살거나 내가 좋은 환경을 개척하거나 또 좋은 그런 환경을 스스로 이렇게 구축하면은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상 체계를 기반하고 있는데 오독서라든지 적선보다는 훨씬 쉬운 게 풍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서구인들도 그 풍수에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인의 명운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든지, 착한 일하고 적선하면은 무조건 다 잘 된다든지, 풍수를 잘 운용하거나 풍수를 잘 쓰면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이치라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해서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의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예측이라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두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되는데, 과연 미래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미래사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첫 녹화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눈이 아주 탐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몹시 춥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이 되면 추워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속 경험해 왔으니까요. 또한 지금부터 한 6개월 지나서 입하가 지나고 이러면 더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2월에도 추울 것이고 내후년 12월에도 추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측의 논리는 수에 있습니다. 수. 그 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12월 다음에 13월, 14월, 15월 이런 식이면은 좀 예측하기가 좀 더 불투명해지고 좀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10이라는 수의 반복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이 계속 우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12개월, 10이라는 숫자가 몹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팔자수를 운용하는 첫 번째 도구가 간지입니다. 그래서 12지지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것은 일종의 그 반복되는 수식 체계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비단 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해 그 계절, 그러니까 월만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반복시킨 게 아니고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 전부 다 수식의 반복 체계를 썼던 거죠. 여러분들 그 1952년 하고 2012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연이 이렇게 무한대로 우리가 나열되니까. 하지만 1952년도도 똑같은 임진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지를 기반으로 해서 간이 10간이고 지지가 12글자입니다. 그래서 10간 12지를 우리가 간지라 그러는데 이 글자의 최소 공배수가 6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결합되면 그래서 우리가 60진법, 10진법, 12진법 이렇게 반복되는 수식 체계가 예측의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제 첫 시간부터는 여러분 그런 간지부터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그 2000년도에 그 askfuture.com이라는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 이제 그 운세 예측 사이트를 제가 운영해서 한 5년간 운영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영어로 지원되는 학교들이 영어로 지원하는 모든 점성술 사이트가 2000년도에 2001년도에 미국의 환란을 한결같이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환란이 예고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2001년도는 신사년입니다. 신사년.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거꾸로 60년 전으로 가면 1941년이 됩니다. 1941년 신사년에 똑같은 신사년에 외국의 서구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은 우리가 육식갑자를 쓰니까 그 우리 뭐 육순잔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갑잔치. 그래서 그 2001년도에 그 1941년도에 펄하버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가 크게 그 공격을 받았던 그 해가 신사년이기 때문에 60년이 되는 2001년이 되면은 미국 본토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했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실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비근한 예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가 경인년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10년이 되는 2010년도에 경인년에 연평도 포격 같은 천안함 사태 같은 그런 그 북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거나 기운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의 우리가 그 시장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러면은 주식 세계 경기가 어느 때 호황을 타고 어느 때 우리가 불황기로 접어들고 이러한 것들을 끝자리가 뭐 3이 붙는 해부터 뭐 경기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수의 반복 체계에 의해서 예측하는 그 논리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상수역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음양오행의 그 기약 체계와 입법 체계들이 그 믹스되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론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명리학입니다. 대망의 그 2012년 이제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은 그 임진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죠. 그래서 뭐 국가 정세가 좀 뭐 폴리티컬 리스크 면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뭐 무력 침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지난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몹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그 여행사들이 굉장히 특수를 맞았는데 그때가 1952년도에 60년 전에 중공군 중공군들이 대거 남아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현상으로 온다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예측의 세계는 불안을 조장하고 이런 예측들은 사실 그런 좋은 예측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임진년 한 해 아마 이 명리학이라는 컨텐츠가 방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된 적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교양 수준에서 이렇게 뭐 언급되고 한 적은 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그런 명리학의 세계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첫 강에서 교재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한 6권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만만한 분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A, B, C, D부터 쓰는 심정으로 해서 중급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달하게끔 되고 또 여러분 실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팔자의 이제 중급의 초입에 들어가면은 뭐 용신 이런 단어들 씁니다. 격국용신 뭐 이런 말들도 이제 공부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팔자수를 굉장히 중급에서 아주 초입 단계죠. 뭐 용신 알고 격국 알면 팔자를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간의 술사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용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팔자술 전체를 간통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든지 오행이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느냐가 아주 이제 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라는 말은 이제 권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보면 이제 어떤 용어를 쓰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주가 잘 중화돼야 된다. 이런 말 잘 쓰면은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절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균형이라든지 권형 이런 말은 밸런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절충 이러면 좀 블렌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타고난 팔자의 명이 잘 조절되어 있으면 운에서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분을 타고난 사람이 말이죠.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도 고생하고 고역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빈천한 출신의 남들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명을 타고난 사람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명식이 잘 이렇게 그 블렌딩 되고 이렇게 조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될 때면 아주 우리가 그런 그 세부적인 이렇게 그 부기를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출세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진단하고 엉뚱하게 이제 우리가 발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미래사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때 그 미래사를 그 오히려 보면은 말이죠. 이런 그 명리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세인들의 그 잣대가 몹시 엄격해요. 뭐 한두 개 틀리면은 뭐 그 가짜라고 그러고 그 사이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측의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융시장을 예측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뭐 그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 제대로 예측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비할 데 없이 몹시 정교하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게 그 팔자명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신상과 관련된 추리,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난해 뭐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뭐 여자와 헤어졌다든지 또 결혼했다든지 또 다쳤다든지 또 형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수감됐다든지 이렇게 신상과 관련된 추리는 그 팔자술의 굉장히 로테크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하고 한 7시간 정도 학습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능히 예측이 가능한 세계고 사실 그 팔자술의 하이테크는 성패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적 성패, 예를 들어서 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치 부채도사 같은 거죠.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느냐 못 하느냐, 또 재적 성패, 투자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손실을 보느냐, 또 산재 가지고 망하느냐, 이렇게 재적 성패라든지 관적 성패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몸에 칼자국도 있고 다친 것도 맞추고 하니까 몹시 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미래 세계에 대해 가지고 몹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리스크도 여러분 명리를 좀 아시면은 여러분 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하여튼 한번 화이팅하는 기분으로 아주 재밌는 공부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